아파트 내에 작은 헬스장이 하나 있는데 나는 예전부터 여기서 아침 운동을 했어요. 지금 인사한 옆동 502호 아줌마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인데 6개월 정도 같은 시간에 매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그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애견용품에 관심이 많아 유달리 나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며 애견 사업에 대해 묻곤 했죠. 나는 그녀의 탄력 있는 몸매와 섹시한 미모에 끌려 주절주절 자신의 여러 이야기를 해주곤 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이혼 5년 차에 사업하느라 정신없이 일만 하며 지내오다 보니 그녀와의 짧은 만남조차도 긴장이 되고 설레이더군요. 마치 첫사랑처럼 말이죠. 내가 특히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는 금방이라도 터지듯한 뒤태였어요. 그녀가 헬스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할 때면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몸매를 감상하는 버릇이 생겼죠. 현이 아줌마는 앞보단 뒤가 참 이뻐요. 유전자가 뒤쪽에 완전 몰빵이 되었나 봐요. 그랬더니 재미있다며 웃더군요. 자기도 유달리 풍만해서 학창시절엔 컴플렉스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러려니 즐기면서 산다고 했어요. 정태 씨, 참 음흉한 거 알아요? 갑자기요? 제가 뭔 짓을 했길래 현희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장난처럼 말하긴 하였지만 나로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었죠. 언젠가부터 저 몰래 훔쳐보는 거 알고 있었어요. 순간 아차 싶었네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건만 바로 당사자인 현희 아줌마가 알고 있었다니 나로선 할 말이 없었죠. 아니, 이뻐서 그냥 본 거죠. 저도 모르게 눈동자가 현희 씨 쪽으로 가는데 어떡해요. 호호호, 그럼 그냥 대놓고 보면 되지. 왜 맨날 구석에서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주인 있는 여자를 어떻게 대놓고 봅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거죠. 아니,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 주인 있는 여자 아니고요. 혼자 사는 여자예요. 네? 난 그때까지도 그녀의 나이, 가족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만 트레이너가 그녀를 보고 현희 씨 하길래 나도 따라 현희 씨라 불렀고 아침 저녁으로 7살 꼬맹이를 유치원차에 태워 등하원 시키는 걸 보았기에 당연히 애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녀 나이는 55살이나 되었고 아들네 집에서 지내는 과부였다. 그리고 그 꼬맹이는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던 거다. 할머니란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동안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아줌마에게, 그것도 할머니 소리 듣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단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느릿느릿 유난히 여유로운 토요일 아침이었다. 헬스클럽으로 향하는 길. 평소 같으면 운동 생각에 마음이 바빴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하늘도 푸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기분이 몽글몽글했다. 어라,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앞집 현희 아줌마였다. 헐렁한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고 물통을 손에 든 채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헬스클럽은 이쪽 방향이 아닌데 괜히 궁금해져서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아줌마는 씩씩하게 앞만 보고 걸어갔다. 평소 헬스장에서 마주칠 때 말고는 이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인지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눈길이 자꾸 갔다. 홀린 듯 나도 모르게 아줌마가 가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아줌마는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로 들어섰다. 저 안녕하세요. 헥헥.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아는 척을 했다. 갑작스러운 내 등장에 아줌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어머. 안녕하세요. 정태 씨. 네. 운동 가시나 봐요. 헬스장 안 가시고요. 아. 헬스장은 이제 좀 질려서요. 오늘부터는 뒷산 약수터로 가보려고요. 아. 약수터 좋죠. 날씨도 풀리고 하니 저도 헬스 대신 약수터로 바꿔볼까. 내 말에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색했다. 그래요? 같이 가면 좋죠. 아침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등산이 남자 거기에 좋다고 하잖아요. 크크. 현희 아줌마는 웃으면서도
슬쩍 나를 곁눈질하는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다. 혼자 사는 과부가 혼자 사는 호라비한테 살갑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농담까지 편하게 건네는 걸 보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플러팅인가 싶기도 했다. 나도 괜히 그녀의 속마음이 궁금해져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 싶어졌다. 정말요? 하 좋아지면 뭐 합니까? 쓸데도 없는데. 내 자조 섞인 농담에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유, 왜 쓸데가 없어요. 애인은 만들면 되죠. 정태 씨 정도면 괜찮잖아요. 에이, 그래도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소개팅 같은 건 좀 쑥스럽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일부러 좀 더 편안하게 말을 걸었다. 맞아요. 소개팅은 괜히 어색하고 별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마주치고 운동 같이 하면서 그러다 정이라도 들면 좋은 거고 안 들면 뭐 운동 친구라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뭐. 현이 아줌마도 내 말에 맞장구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정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도 소개팅 딱 질색이에요. 괜히 옷 신경 써야 하고 화장해야 하고 아이고. 벌써부터 피곤해. 그냥 편하게 마음 맞는 사람이 최고예요. 숨을 고르며 물통 뚜껑을 열더니 물을 마시려다 말고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야 뭐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지 벌써 6년이나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혼자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면 그렇더라고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더 심하고 아줌마의 눈가에 순간 물기가 어리는 듯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찡해지는 기분이었다. 6년이나 정말 오래되셨네요. 저도 아내가 먼저 가고 혼자 된 지 4년 됐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빈자리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불 켜고 들어갈 때 그냥 휑 하죠. 나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현이 아줌마는 그런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정태 씨도 외로우시구나.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들 나이 들면 외로움은 그냥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외로움이란 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억지로라도 운동도 나오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해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현이 아줌마는 물통 뚜껑을 닫고 다시 한번 숨을 크게 쉬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쪽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태 씨, 요즘 여자 생각 간절할 때 아닌가요? 아줌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뭐지? 이 아줌마. 지금 나한테 대체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한동안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그녀였다. 정태 씨, 많이 외롭죠? 저한테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되물었다. 정태 씨 눈빛이 왠지 모르게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요.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하지만 묘하게 용기를 낸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간 아줌마의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기도 했다. 제 눈빛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그 눈빛이 사라질까요? 나도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그녀의 속마음을 떠봤다. 아줌마는 망설이는 듯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애인 하나 두세요. 그럼 아주머니가 어디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주시던가요? 그럼 멀리서 찾지 말고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지낼래요? 갑작스러운 하지만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모를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튀어나온 대답은 진심 그 자체였다. 네, 좋아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여자가 그리웠던 호라비와 남자가 고팠던 과부는 그렇게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40대 초반 평범한 남성입니다.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아내랑 헤어진 게. 지금은 혼자 작은 사업하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제 인생 얘기 들어보면 진짜 드라마 같다는 말 딱 맞을 거예요. 아내랑은 7년을 같이 살았지만 결국엔 끝났어요. 솔직히 저는 사업하는 족족 망하는 마이너스의 손이었거든요. 이것저것 사업 벌였다 하면 죄다 실패하고 빚만 늘고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내랑 매일 싸움이었죠. 아내는 이제 제발 사업 그만두고 맘 편하게 회사 다니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사업은 안 되고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저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10년 전 봄. 대학교 동아리 MT 때였어요. 벚꽃 휘날리는 캠퍼스에서 아내는 진짜 봄 햇살 같았어요. 긴 생머리에 반짝이는 눈. 웃을 때 쏙 들어가는 보조개까지. 딱 첫눈에 반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녀가 예쁜 얼굴에 그냥 뿅 갔던 것 같아요. 밝고 활발한 모습에 끌려서 1년 동안 불타는 연애를 했죠. 20대 후반. 좀 일찍 결혼을 결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내의 겉모습만 보고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속까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결혼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예쁜 아내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설렘만 가득했던 철없던 시절이었죠. 연애할 때는 아내가 애교도 많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좀 덜렁거리고 돈 쓰는 씀씀이가 해픈 탓에 소가리도 많이 했죠. 그래도 그때는 사랑이면 다 괜찮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계속 꼬이고 돈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저희 부부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저희 불행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포기할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혼이 저한테는 새로운 힘이 됐어요. 그래,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꼭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솔직히 예전에 했던 사업들은 죄다 망했어요. 처음엔 야심차게 스마트폰 액세서리 가게를 크게 열었는데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싸니 사람들이 올 리가 없죠. 유행은 또 어찌나 빨리 바뀌는지 재고만 쌓이다가 결국 문 닫았어요. 두 번째는 친구랑 수제 맥주집을 차렸는데 맥주는 진짜 맛있었는데 가게세도 너무 비싸고 알바, 월급 주기도 벅차서 결국 접었죠. 계속 사업이 망하니까 빚만 늘어나고 진짜 힘들었어요. 아내는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매일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헛꿈만 쫓을 거야? 당장 맘 편한 직장 구해. 월세 낼 돈도 없잖아. 라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당신은 계획도 없이 막 사업 벌이는 게 문제야. 돈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통장 좀 보자. 이러면서 저를 믿지도 못하고 돈 때문에 싸움이 끊이질 않으니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저도 속상했지만 아내가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는 갔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힘내서 일어섰지만 계속되는 실패의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저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아내의 바람이었어요. 아내는 결국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줘버렸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뒤 우편으로 이혼 서류가 덜렁 왔어요. 아내는 아무 설명도 없이 서류만 보내서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더 싸우기 싫어서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은 텅 비었지만 제 안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용기가 솟아났어요. 이혼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점이었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용감해졌고 사업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이번에야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공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턱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왜 실패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오랜 고민 끝에 맞춤형 반려동물 용품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혼자 사는 사람이나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특별하고 예쁜 반려동물 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바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반려동물 옷이나 목걸이, 장난감 같은 걸 디자인하고 만들고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집 한쪽 강을 작업실로 쓰고 SNS로 죽어라 홍보했어요. 낮에는 쉴 새 없이 물건 만들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손님 상담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죠.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도 제 쇼핑몰에 관심도 안 주고 매일매일이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새로운 디자인 생각하고 손님들의 작은 의견도 귀담아 들으면서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했어요.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갔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거짓말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강아지 이름 새겨진 목걸이, 사진 넣어서 만들어주는 옷 같은 개인 맞춤형 제품들이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은 특별하고 예쁜 제품에 만족했고 SNS에 알아서 후기를 올려주면서 저절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사업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한 달 매출이 10배 넘게 뛰었고 1년 만에 빚도 싹 갚고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어요. 정말 인생이 드라마처럼 확 바뀐 거죠. 저는 드디어 성공이라는 달콤한 맛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씁쓸했어요. 제일 힘들 때 저를 팽개치고 떠나버린 아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옆에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쩜 옆에 여자가 없어 더 허전하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주머니에 돈도 좀 생기고 슬슬 시간적 여유도 생기니 그제서야 여자 생각이 나는 걸지도 모르죠. 공허했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일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설렘의 시작점은 뜻밖에도 바로 앞집 여자였죠. 40대 초반의 앳된 얼굴,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사는 그녀는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맑은 미소, 햇살 같은 눈빛,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는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자꾸만 마주치는 그녀에게 자연스레 끌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조심스럽게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헬스장에서 그녀를 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관심이 갔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는 것 같아서 저도 슬쩍 시간을 맞춰 헬스장에 갔죠. 혹시나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마치 우연처럼 보이게 러닝머신 속도를 늦추거나 스트레칭 존에서 서성이면서 그녀가 있는 쪽을 힐끔거렸어요. 몇 번 눈이 마주치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드디어 제대로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어느 날 헬스장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물통을 든 채 그녀에게 다가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기서 뵙는 것 같네요. 그녀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러게요. 헬스장에서 자주 뵙네요. 하고 답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죠. 그 후부터는 좀 더 편하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헬스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좋은 아침이에요. 라거나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죠? 같은 가벼운 말들을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헬스장, 일상 속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일상에 조금씩 다가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쉬면서 그녀가 땀을 닦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운동 끝났나 봐요. 혹시 물티슈 필요하세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제 물티슈를 받아들고 부드럽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물티슈를 건네주면서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헬스장에서 매일 마주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매일 마주치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아서요. 수줍은 듯한 목소리였지만 제 심장을 쿵 하고 울리는 듯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좋죠.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네요. 그녀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녀 역시 저에게 호감을 느끼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죠.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이 우리 사이에 조심스럽게 싹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이를 친구 집에 맡기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그녀와 함께 나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그녀를 기다렸죠. 왠지 특별한 밤이 될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현관문을 열었죠.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짧은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과 옅은 화장은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어요. 숨을 멎게 할 만큼 아름다웠죠.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한참을 넋을 잃고 감탄했으니깐요. 고마워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 꽤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여자 보는 눈은 있으시네요. 장난스러운 윙크를 보내왔습니다. 어색하게 윙크를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혼자 사는 집이라 좀 어수선할 텐데 이해해줘요. 그녀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걸요. 솔직히 저도 정태 씨를 몰래 지켜봤어요. 얼굴도 훈훈하시고 왠지 성격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날을 내심 기다렸네요.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갑자기 장난기 넘치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태 씨는 왠지 밤에도 능력 좋으실 것 같아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받아쳤죠. 그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깔깔 웃으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맞아요. 그건 확인이 꼭 필요하죠. 서로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사랑과 욕망이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밤은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와인을 홀짝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볍게 서로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 헬스장에서 봤던 이야기 같은 걸 하다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그녀는 손주를 키우면서 겪는 소소한 어려움이나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 외로움 같은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도 제 사업 이야기, 아내와 헤어진 이야기 같은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녀에게는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 미소에 왠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소한 농담에도 깔깔 웃고 서로의 어색한 윙크를 따라하면서 또 웃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밤이었죠.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편안함과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워갔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녀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슬쩍 그녀의 손을 잡아봤죠. 그녀는 살짝 놀라는 듯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길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했거든요. 손을 잡은 채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하고 설레는 침묵이었죠.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촉촉했고 왠지 모르게 저를 빤히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 서로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그렇게 현희 씨와 함께하게 된 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예전 아내에게는 예쁜 얼굴에 홀딱 반해 결혼했다가 쓴맛을 봤던 터라 이번에는 현희 씨의 서구적인 몸매에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시작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현희 씨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보수적인 여자였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6년 동안 제대로 만났던 남자가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진심으로 잘하고 제 아이들에게도 친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현희 씨와는 반년 정도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도 승승장구, 현희 씨와의 사랑도 무르익어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